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무의식 중에 자꾸 선생님, 그분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북한에서 감옥 들어가면 무조건 개호를 선생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에 묻은 거지 사실 생각만 해봐도 치 떨리는 새끼들이 그 사람을 존경해서도 아니고 진짜 전쟁이 일어서 총을 쥐어주면 그 사람부터 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때 왜 그랬냐고.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도 양강도 배감 출신으로서 한 4년 전에 한국에 온 김선여 씨 모시고 북한 얘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김선여 씨가 운영하는 배감 언니 TV 이거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 많이 있는데 오늘 주성아 TV는 기본적으로 북한 얘기만 집중하니까 우리 한국 와서 얼마나 놀랐고 이런 얘기는 별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 얘기 집중하다 보니까 김선여 씨 얘기 들어보면 이게 북송돼 가지고 그리고 개천 그 악명 높은 교화소에도 갔다 오고 이런 과거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선녀인데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러게 하늘로 못 올라가서 그렇게 지옥을 치렀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지옥에서 태어나면 제 아무리 선녀라도 우리 선녀가 더 비극인 거죠. 자, 지난 시간에 2012년에 탈북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북송 잡혀가지고 북송된 시점은 언제예요? 2014년도에 잡혔습니다. 잡혀서. 네, 2014년도에 잡혀서 중국 공안에서 한 달 동안 체류하다가 단동으로 해서 신의주로 가게 됐어요. 신의주에 갔는데 사실은 신의주도 처음인 거죠. 북한에 있을 때 신의주를 못 가봤어요. 이름만 들었지. 그래서 신의주라는 고장에 딱 갔는데 처음에 이제 잡혀나갈 때는 그래도 내 땅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중국에서 좀 고생을 했어서 그래도 배고파도 내 땅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기쁘게 떠났는데 딱 단동을 넘어서 그 중국 경찰 공안들에서 이제 우리 보안원들한테 딱 넘겨지는 순간 공안차로 북한까지 들어갔어요? 네, 그 다리 다 넘어서서 다리 끝에서 인계주더라고요. 넘어섰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는 좋아서 그 중국 공안들을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잘 가라고. 근데 야, 이 개 같은 갓나들이 무슨 인사 희죽벌쭉 쪼개고 이 개가 대가리 못 숙이게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그다음에 머리 숙였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네 갓나들 조국의 푸른 하늘 볼 생각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긴 죄를 졌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는데 우리를 여기로 말하면 적십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마약이나 뭐 이런 거를 안 했는지 그래서 피 검사를 하는데 정말 밖에서 이제 팔거도 올리라 그래서 돼지바늘로 이제 주사기를 피를 뽑아 갖고 보이블에 들어갔어요. 보이블 갔는데 보이블 소장방에 다 들어갔어요. 그때는 많이는 안 가고 3명이 갔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3명이 소지한 짐을 가지고 다 들어갔는데 이제 USB라던가 그 카드, 메모리 카드 감춘 게 없나 해가지고 옷 진짜 여자들 브라, 팬티, 혼설까지 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 캐리어 가방도 칼로 다 찢어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진짜 아주 깐깐하게. 그렇게 하고 그 검사는 뭐 남자가 해요? 그거는 남자가 해요. 소지품 검사는 남자가 하거든요. 몸수색은 여자가. 그래서 몸수색은 여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그때 좀 질서가 잡혔네. 근데 그건 뭐 다 잡혀간 사람도 다 이구동성 얘기하는 건데. 근데 남자도 해요. 중간에 이제 여자가 먼저 이제 하고 이제 또 자궁에 돈을 감추지 않았나 해서 널뛰기, 올렸다 앉았다, 띵뛰기 뭐 그런 것도 하고 이제 1차 검사를 마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먹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 주일 있다 불이익에 또 들이치거든요. 그래서 홀딱 벗고 진짜 자기가 덮고 있던 담요를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서서 빙빙 돌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남자가 들어와요. 20살짜리 완전 젊은 동생보다 더 어린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완전 생체를 다 발가벗고 그 사람한테 그걸 보여야 되는데 그때 그 지옥 같은 그거를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요, 진짜. 그렇죠. 근데 그 진술은 참 치욕스러운 기록이니까 여기서 더 생략하고 인터넷 그런 데 찾아보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보이부 조사는 몇 달 받았어요? 보이부 조사는 한 달 정도 받았습니다. 고문 같은 거 받았어요? 조사를 하는데 난생 처음 이제 잡혀가서 조사를 하는 걸 받아보는데
거기서 제 인생 뭐 자서전을 쓰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때까지 살아온 경력, 왜 중국에 갔으면 중국에 가게 된 동기, 누구와 가고 이거를 쓰라는데 그거를 전혀 생각 안 하고 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리해서 쓰는데 한 번 쓰면 괜찮은데 이만큼 쳐요. 그거를 쓰고 다음에 또 쓰고 한 3번 정도 씌우거든요. 그게 똑같아야 되는데 그거를 똑같지 않으면 이제 맞아되는 거죠. 왜 여기서는 이랬는데 그러니까 자기네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원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나올 때까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맞아도 되고 때리는데 뭐 그냥 아주 그 진짜 우리 북한 말 뚜꺼비 같은 손으로 깃뺨 한 대 때리는데 그 깃뺨 그 압으로 벽에 가서 맞고 그냥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쓰러지고 이제 아프다고 아우성치잖아요. 그럼 더 때려요. 그때 20대 초반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난생 처음 그런 걸 겪어보고 그래서 손으로만 때려요? 손으로도 때리고 이제 책으로도 때리고 이게 항상 각자 오승호 각자 같은 게 옆에 있어요. 그 고문 영상에 우리 한국 영상화인데 각자로 사람 때리는데 그 각자로도 여자도 막 때리고. 예, 막 때려요.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무릎 있잖아요. 이렇게 무릎 꿇고 앉는데 여기다 딱 끼우고 앉으라 그러거든요. 그 3분도 못 버텨요. 아이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다 조사내고 그다음 어디 그 조사를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각 지방마다 내가 양강도 사람이면 양강도로 가야 되잖아요. 신의주에서. 근데 어차피 북한은 교통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의주에서 양강도에 데려다 주는 게 아니고 신의주에서 너네 이런 죄인이 여기 있다. 그래서 통지를 하면 거기서 데리러 와야 돼요. 보위원이.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국가에서 돈을 안 주잖아요. 아무리 보안원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는 거죠. 우리 집에 가서 너네 딸이 이제 비배별경 했다가 이렇게 잡혀왔는데 데리러 갈 건데 돈을 내라. 호송비를 내라.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도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호송비를 못 내잖아요. 그냥 그러는 거죠. 아유 죽겠으면 죽고 나는 모른다고. 나는 그 내 새끼를 안 생각한다. 이러고 못 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올 때 비용이 없으니까 신의주에 갈 일이 겸사겸사 있으면 그때 오는 거죠. 그때까지 뭐래요? 그러면 그때까지 저는 그 신의주의 직결소라는 걸 또 따로 만들었어요. 보안서에서. 그래서 그 보안소로 이동해서 그 직결소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호송원에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인력을 거기서 이제 소비하는 건데 정말 거기서 인권유린이라는 거를 제가 당하면서 인권유린이라는 말을 저는 북한에 있으면 들어를 못 봤어요. 그러다가 그 지역에서 이제 한번 큰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인권유린이라는 말을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아, 북한에도 인권유린이 있구나.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과제를 하는데 일을 시키는데 이제 거기는 신의주는 공공으로 이제 물수를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수공업이죠. 그거를 가져와요. 액세서리 그 삼각고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조립을 하는데 크기가 있어요. 이렇게 크기가 있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1kg에서 700g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군대 밥식기 아시죠? 1kg면 딱 그걸로 미로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가정이 아닌 거죠. 24시간 잠을 안 자고 만들어도 그거를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애들이 피곤해서 막 눈 뜨고 꿈을 꾸는 거예요. 밥은 못 먹고 배는 고프고 하다 보니까 눈만 뜨면 그것도 쉽고 앉아서 24시간 그거만 해요. 손톱이 다 썩어서 저 이만큼 썩어서 다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야 우리 다 같이 20분만 자고 일어나서 하자. 그리고 보초병을 세웠는데 보초병도 다 자니까 자기도 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다음날 이제 과제 받으러 들어왔다가 과제를 못했으니까 어느 간나가 추동자야.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자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막 오승호 각자로 때리기 시작하고 내가 아프다고 자빠졌잖아요. 자빠졌는데 그 다음에 구두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근데 소리치면 더 맞으니까 소리를 못 치고 이렇게 꼬부리고 있다 보니까 옆구리를 걷어찼는데 갈비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못 일어나서 헉헉 대는데 이렇게 하갈라 엄살 피우지 말라 이갈라 이러고 이러다가 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게을러가지고 그런데도 결리고 붓고 하는데도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고맙게도 신의주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려고 이제 북송을 하려던 한 아버지 같은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잡혀 들어왔다가 한 이틀인가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그 광경을 지켜본 거죠. 그때 그분이 진짜 한 줄도 못 돼서 나갔는데 고맙게도 그분이 이제 그 신의주 도당에다 신고를 넣은 거예요. 민원을. 진짜 얼마나
자기도 보고 치 떨렸으면 그죠. 북한에서 도당에다 그런 거 신고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대단한 분이네. 그래서 그분이 신고를 해서 고맙게도 평양에서 음. 이제 조사가 내려온 거예요. 좀 센 사람이었나 네. 보나. 예. 인권 유린으로 해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분이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례가 돼서 왔는데 저희 앞에 상담하는 애들이 얘기를 했나 봐요. 제 얘기를. 걔가 이렇게 맞아서 갈비 부러졌다. 갈비 부러졌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만나서 친구들이 이렇게 다 얘기를 하던데 진짜 그렇게 맞았는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저는 말을 못하고 쭈뼛쭈뼛 하고 있었어요. 또 말하면 또 그 사람 그죠? 간 다음에 또 그 사람은 그냥 왔다 갈 뿐이고 이제 내가 며칠을 더 있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유 씨는 아직 탈북을 해서 이런 제명으로 지금 여기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그 재판을 받아서 형법을 받은 재판을 받은 그런 범죄라고 인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인권을 잊고 내가 그거를 호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인권 유린으로 이렇게 맞아댄 거를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우리가 수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권 유린이라는 게 있냐고 이 나라에. 저는 그 얘기를 선생님한테서 처음 듣고 제가 정복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제일 합법적인 선생님인 건 아는데 선생님은 그 조사만 하고 가시면 끝이지만은 가은 다음에 우리한테 오는 그 체제는 똑같다는 거. 내가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뭔 상관이냐고. 해결이 될 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꼭 어떻게 잘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왔다 간 다음에 감사하게도 저를 이렇게 못 살게 그러던 그 화사관을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켰어요. 근데 갈비뼈 부러지면 병원에 안 실려가요? 안 싫어가요. 병원에 안 가고 운동 그냥 죽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진짜 맞아서 뼈가 툭 튀어나오지 않으면 골절이 되던가 이러지 않으면 병원에 안 데려가요. 그럼 뭐 일 시켜요? 네, 그냥 일 시켜요. 갈비 부러진 그냥 자로? 아프다 그러면은 그 과제를 무조건 내라고 안 할 뿐이지 그냥 일은 시켜요. 근데 일단 내가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그 선녀 씨는 그 앞에서 힘든 거 말해 하니까 그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네. 그런 네. 고마움 있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면 다 똑같은 놈이에요. 또 가서 밖에 나가서는 야 이 새끼야 너가 이랬다면서 똑바로 이 새끼야 이러면 또 그 사람은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또 뇌물을 준다고. 그럼 또 그거 먹고 가. 네. 그러니까 그 착한 놈이 아니라고. 정복 입은 놈이 착한 놈일 수가 있나. 아무튼 그래서 그 한국에 와서 그 지금도 아프고 좀 이렇게 뭐 병원 그런 데도 가봤어요? 이따금씩 중국에 있을 때 결리는 게 있었는데 중국에는 신분이 없으니까 병원에 못 가잖아요. 근데 고맙게도 이제 한국에 입국할 때 그 유엔 그 적십자, 우리 대한 적십자에 들어가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건강검진하고 CT 찍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것 때문에 결핵 우유증으로 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단독으로 일시를 쓰게 되면서 이제 서울대학병원에도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때 폐에 무슨 시꺼멓게 그렇게 상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나갔는데 선생님이 이 부분에 상처자리가 있는데 이게 이전에 결핵을 알아서 나온 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처자일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계기가 있나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어디 쪽인지는 사진을 봐서 모르잖아요. 처음 보니까. 그래서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왼쪽에 이제 직결소 있을 때 그 갈비가 부러져서 한 2달 동안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게 그때 그 상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을 섬세하게 펼쳐보시는데 살짝 구미에 가서 붙었는데 잘못 붙었어요. 삐뚤어지게. 아이고 지금 웃고 있어요 지금. 아유 정말 진짜. 자 근데 아무튼 지금 신의주 집결소를 벗어 못 났네. 그래서 집결소에 있는데 배감에서 데리고 왔어요? 끝내는 어머니가 그래도 피땀 흘려서 녹말가루 만들어서 이제 해가지고 빨리 왔어요. 생각보다는. 네, 3개월 만에 호성원이 와서 진짜 너무 갑자기 나오라고 그래서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떠났는데 그때 저희 배감에 배감 군인 애가 하나 또 있었어요. 그래서 2명을 데리고 1명이 떠났어요. 그래서 직결소에서 너무 고생하고 배고프다 나니까 입던 옷을 다 벗어서 식모 엄마한테 밥을 바꿔 먹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에 나오는데 옷이 없어서 헛옷에
진짜 장갑도 없고 신발도 그 해산 편리화 그거 신고 겨울에 떠났어요. 호도새. 그 북방의 추위에. 네, 근데 입고. 막 추워서 족쇄를 걔랑 내랑 한 손에 찼지, 장갑은 없지, 양말이 있던 거, 여벌 양말 있던 거 이렇게 장갑 삼아 끼고 그러고 이제 떠났는데 차가 잘 안 다니다 보니까 어찌어찌 힘들게 만포까지 왔거든요. 만포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예, 육로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찌어찌 해서 만포까지 왔는데 오면서 그렇게 천대받고 내가 직결소에 있으면서 그 개고생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서 이제 그 겪을 일이 무조건 겨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걔가 야 우리 기회 봐가지고 도망치자. 그랬다가 기회만 보고 있다가 만포에서 한 4일이 있었어요. 차를 기다리는데 차가 안 오다 보니까 그때 명절이 또 끼었거든요. 그게 몇 년도였어요? 2014년. 14년. 네, 14년도. 김정은 집권에서도 그렇게 차가 없어 나흘씩이나 기다리고 그럴 정도네. 그래서 그때 차가 없어서 막 그 기다리다가 차 시간 알아보려 나갔다가 그분이 이제 아침 식사하러 식당에 들어가서 차가 안 오고 막 속상해 이렇게 하다가 얘기하니까 그 식당 주인이 그럼 숙박비 내지 말고 차가 올 때까지 우리 집에서 밥만 사 먹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 호성원이 야 너 가서 너 가서 걔랑 짐 가지고 여기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습니다 이러고 족쇄도 풀었겠다. 나오면서 진짜 거리가 얼마 안 됐어요. 한 100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집에서 그 집까지. 그럼 그 집에서 나오면서 수경아 우리 이게 기회야 뛰자. 그래서 완전 반대 방향으로 둘이 죽어라 뛰었어요. 목에서 단내 날 정도로 진짜 뛰었거든요. 갈라져서. 같이 뛰었어요. 같이 뛰어서. 같이 뛰어가지고 그 다음에 농촌으로 갔거든요. 농촌 완전 방내 방향 우리 농촌으로 가자. 왜냐면 여기는 핸드폰이 다 통신이 되지만 북한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성공을 했어요. 도망치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제 증거인멸을 해야 돼요. 왜냐면 보위원이 몸만 나왔던지라 우리가 조사받은 조사 그 지랑 조사 기록을 손에 쥐고 있었구나. 족쇄 이게 다 우리한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신분이 없잖아요. 신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돌격대라고 뻥을 쳐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딱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문권을 줬어요. 너는 네 거를 네가 가지고 있던 소각을 하든 네 마음대로 해. 이것까지는 내가 뭐 책임져 줄 것 같다. 그리고 제 거는 앉은 자리에서 막 이렇게 꽃보라처럼 쪽쪽쪽쪽 찢어가지고 강물에 떠내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언니 그럼 이거 족쇄 어쩔 거예요 해서 족쇄는 농장밭에 던졌거든요. 그래서 탈북해서 3일 만에 성공해서 이제 좀 tan계 좀 주고 춥다 보니까 2월 달엔 그 배 가면 아직도 눈이 있단 말이에요. 양강도에는. 춥다 보니까 농촌집에 들어가서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잡혔거든요. 또 잡혀서? 3일 만에 다시 잡혔고 3일 만에 다시 잡혀서 만표 직결소에 한 달간 또 있고 두 번째로 체류 데리러 오신 분들한테 또 옥수로 맞았어요. 분이 아니라니까 그 개자식들이지 그냥. 두 번째로 데리러 호성원들이 이제 와가고 2명이 젊은 분이 왔었는데 죽으락 때렸겠지. 일단 직결소에서 꺼내 나와가지고 그 역전까지 가는 도로에서 막 대리차고 내차고 하면서 그 젊은 분이 나오자마자 날아오면서 이 무릎으로 제 여기를 쳤어요. 근데 저기 오른쪽에 지금 송곳니가 없거든요. 송곳니가 탁 부러지면서 요 목구멍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피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냥 사정없이 때리는데 거기 주민들이 정신없이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때리니까 할머니가 보다 못해서 야 이 새끼야 너는 집에 가족도 없냐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를 짓고 싶어 짓겠냐고 배가 고프니까 할 수 없으니까 갔겠지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제 나라라고 왔는데 네가 그러면 가네 또 가지 아이 그럴 거 같냐 이 개 같은 새끼들아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겨우 매를 면하고 질질 개처럼 끓이다시피 이제 배감까지 오게 됐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무의식 중에 자꾸 선생님, 그분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북한에서 감옥 들어가면 무조건 개호를 선생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에 붙은 거지 사실 생각만 해봐도 치 떨리는 새끼들이 그 사람을 존경해서도 아니고 진짜 전쟁이 일어서 총을 쥐어주면 그 사람부터 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때 왜 그랬냐고 같은 사람인데 그럴 만큼 진짜 저주스러운데 그거는 선생님이라는 거를 1년 반 동안 계속 선생님이라고 불러서 그런 사회에서 그냥 건설 나가도 이 새끼 갔나 말나 그랬죠. 네. 그냥 북한은 그렇게 진짜 그 뭐 일상이 그냥 욕이고 그렇게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여자한테 날라차게 해가지고 이빨 부러지고 막 이런 거친 세상에서 살다 와가지고 한국 와서 또 순한 국민으로 살려니까 참 적응에 좀 문제도 생기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배감 또 보이부에 또 들어갔겠네요, 잡혀서. 네, 배감군 거기에 들어가서 억울한 게 북한 땅에 딱 들여서 신의주 보이부 때부터 형을 쳐주면 좋고 감사한데 보이부 신의주 보이부 전 그랬어요. 오늘부터 너는 그 이제 조사받는 기간부터 이제 재판 받을 때 다 형에 속한다고. 근데 그 신의주에서 넉 달 이상 거는 무효고 배감 땅에 발 디딘 날부터 계산을 하더라고요. 억울하게 넉 달을 날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3년을 받았어요, 제가. 왜냐면 탈북해서 221조 1항이라는 비벽 월경제 이런 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도망쳤잖아. 그 묶어 다 뜯어버리고. 도망치고 그다음에 그 공모제 추동했잖아요. 그런 거라서 죄항이 한 4개인가 더 붙어가지고 3년을 먹었는데, 그 보이부에서 몇 년, 얼마나 조사받고 3년 받았어요? 6개월 조사를 받고. 그 보이부 감옥도 또 장난 아니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기서 정말 인격 모욕을 엄청 당했어요. 이렇게 앉아서 양반다리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호가 좀 착한 개호는 와서 처벌 같은 거 주는데, 진짜 악착한 개호는 한겨울에 그 새수물 떠주느라고 독에 물이 있거든요. 그 물을 떠다가 이렇게 쫙 뿌려요. 이 개가 나 정신 차리라 이러거든요. 그럼 그 물을 벼락 맞고 물 뚝뚝 떨어지는데 온종일 그대로 그냥 밤에 자야 되고. 좀 충격이었던 게, 제가 살아생전에 23살에 죽은 사람을 업어내가고 보기는 처음이었어요. 죽은 사람도 보고. 6개월 조사받는 과정에 이제 그 마약이라고 해야 되나? 아편건으로 이제 무산에서 모자가 들어온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우리 방에 있었었는데, 그 마약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잘못해서 그 할머니가 예심 받던 중에 돌아가시고, 들어와서 업고 시체를 업고 내보내고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년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어느 교화소 가는지는 모르고 그냥 이제 끌려가야 되는 거죠. 그럼 교화소 얘기는 오늘 시간 또 너무 길게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요. 저는 참 이게 북한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여러 군데서 저한테도 그래요. 댓글들 달고 뭐 북한이, 내가 아는 북한하고 네가 아는 북한이 뭐가 다르고 하면서 북한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북한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데 저도 겪어봤던 사람이 감옥이고, 이런 얘기하면 치 떨리는 거예요. 들을 얘기 소리도 안 하고 뭐 비웃고 야질 주고. 그래서 북한의 그 인간 말종들하고 똑같은 인간들이다. 이거 동조하는 인간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또 그 갔던 데가 어디요? 개천 교화소 얘기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치 떨린 얘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얘기가 많은 분들이 별로 뭐 좀 너무 끔찍한 얘기니까 잘 듣기 쉽지는 않지만, 그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모진 세월 견디고 끝까지 살아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배감 언니 TV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